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삶의 철학은요, 있을 때 잘하자거든요. 그래서 저와 만나는 모든 인연들, 우리 가족, 그리고 저와 사랑을 나누는 남자친구, 아니면 제가 키우는 반려동물, 반려식물 모두 함께 있을 때 내가 비록 희생하고, 내가 비록 인내해야 되고, 내가 비록 참아야 되지만 그래도 잘해주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같은 경우에는 좀 덜 슬프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정말 할머니 생전에 계실 때 제가 최선을 다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께서 제가 그때 계약직으로 실수령액 55만 원 월급을 받았을 때 우리 할머니는 이제 그런 걸 모르셨어요. 제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당신 손녀는 그냥 증권사 다니면서 돈 겁나 잘 벌고 있는 줄 알고 계시니까 그때 할머니가 막 수희를 그렇게 노래 부르셨거든요. 수희를 해놔야지만 오래 산다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한 400만 원짜리 크게 한번 질러서 해드렸고 그냥 그게 빙산의 일각이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해달라는 거. 야, 우리 네 새끼 나 뭐 먹고 싶어, 뭐 갖고 싶어, 옆집 어떤 할머니는 이거 있던데 난 그거 없어 그러면 바로바로 다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 동안에도 제 개인적인 생활을 다 버리고 할머니가 저랑 노는 거를 좋아하셔가지고 꼭 주말에는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할머니랑 꽁냥 놀아드렸던 그런 어떤 노력이 있었고요. 남자친구 같은 경우도 사실 되게 미울 때도 많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지만 특별하게 양다리를 걸친다든가 아니면 인간 자체가 쓰레기든가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약속 시간을 좀 늦거나 아니면 만나기로 했는데 회사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좀 다음으로 미뤄야 될 때 그냥 그러려니 알았어 그냥 많이 이해해줬거든요. 그리고 우리 행운이 같은 경우도 진짜 10년 동안 제가 이렇게 시간을 돌아보면 24시간 거의 같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좀 정말 무슨 급한 일로 피치 못할 일로 자리를 비우게 돼도 행운이를 혼자 집에 두는 일이 없이 꼭 그때 이미 그 전에 익숙해져서 이모, 고모, 삼촌 이렇게 익숙해진 분들한테 잠깐만 우리 행운이 좀 봐줄래? 라고 해서 행운이를 절대 혼자 둔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운이를 보낸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나갔는데요. 다행스럽게 항우울제는 지금 딱 2번 정도 먹고 잘 버티고 있고 문제는 24시간 동안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제가 어디를 가던 행운이의 기억이 있는 거죠. 우리 동네는 이미 모든 공간이 행운이와 산책했던 공간이니까 길을 걸어갈 때마다 행운이 생각이 나고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도 새날에 이제 오랜만에 출연을 하는데 새날에도 제가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방역에서 내려서 이제 그 스튜디오까지 걸어갈 때 제가 산책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하철에 같이 있다가 대방역에 내려서 이제 어느 자리에서 이렇게 가방에서 꺼내주면은 살랑살랑살랑 이렇게 산책하는 길. 그래서 어떤 전봇대에서 그 깔끔쟁이가 다리를 들고 쉬야를 하고 가신한데도 그런 기억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참 뭔가 그 빈 공간이 허전하고 뭔가 공허함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좀 잘 이겨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로 24시간 동안 10년을 같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 나중에는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어떤 검사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뭘 먹고 싶은 거 좋은 거 있대요 그러면 그냥 진짜 제가 하찮게 먹을지언정 무조건 다 올인을 했던 그런 노력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펜너스를 경험하시면서 같이 있지 못했고 해주지 못했고 이런 아쉬움 때문에 그 슬픔을 오래 갖고 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나마 행운이랑 10년 동안 꽁짝꽁짝 꽁냥꽁냥 너무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옆에 빈 공간이 약간 허전할 뿐이고 많이 허전할 뿐이고 어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좀 적다 보니까 제가 좀 빨리 이겨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전에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뭐 이별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별의 상처, 이별의 아픔, 그 허전함, 공허함, 함께 했던 그 시간들, 소중함, 그리고 더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별의 어떤, 이별이 남긴 숙제겠지만, 그래도, 잘, 예, 극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번에 행운이랑 이제 한 45일 가량 이제 투병 생활을 같이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정말 주변에 좋은 분들 많으시고, 고마운 분들 많으시고, 내가 감사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 그 부분이, 어쩌면 행운이가 저에게 마지막 주고 간 선물. 엄마, 되게 고마워하면서 살아. 세상에 좋은 사람들 되게 많아. 이거를 아주 정말 끔찍하게 느끼게 해주고 갔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이겨내고 있고요. 자, 오늘 눈다방 미쓰리 10월 23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 거예요. 뒷부분에 꼭 끝까지 들으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 일요일 날 라이브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제가 장비가 좀, 뭐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겨내고 하려고 그랬는데, 혜훈이가 갑자기 이제 일요일 날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져서 제가 지금,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뭐 조만간이라도 제가 조금만 더, 멘탈을 조금 더 확실하게 잡았을 때 제가 라이브를 시작할 건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드릴 겁니다. 일단 10월 23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텐데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 0.58% 하락, S&P 500이 0.17% 하락, 나스닥이 0.27% 상승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 증시 왜 혼조세로 마감했어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 돌파했다라는 소식에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라고 합니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개소리예요. 왜냐? 10년물 국채금리가 5% 넘어갔으면 당연히 국채금리 상승으로 뉴욕 증시가 하락했어야죠. 그죠? 자, 그렇다면 왜 다우지수와 S&P 500은 하락했는데 나스닥은 왜 플러스로 마감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냉정하게 나스닥 여러분 최근에 어땠습니까? 하락했어요, 계속. 나스닥 이날 뭐 한 거예요? 반등한 겁니다.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뉴욕 증시는 지금 거의 그냥 분위기가 그냥 골골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날은 반등한 겁니다. 자, 경제 지표를 먼저 보면요. 9월달 전미 활동지수 8월달 마이너스 0.22였는데 이날 발표된 9월달 미국의 전미 활동 지수는 플러스 0.02로 플러스로 전환됐다. 자, 이 전미 활동 지수는요, 기준이 0입니다. 0 아래는 경기 위축, 0 이상은 경기 확장이에요. 그러면 8월 달에 마이너스였는데 9월 달에 플러스였으니까 미국 경기가 확장된 겁니까? 개소리입니다.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미국 경기가 확장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경제 지표는 출렁출렁 거리고 있죠. 물론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꼬라박는 경제 지표도 여러분들 많이 돈다방 미스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제 지표도 출렁출렁합니다. 그죠? 오르락 내리락 혼조세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이유는 뭐다? 2023년 올해 있었던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3월 달 있었던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다. 자, 3분기 어닝 시즌. 자, 여러분, 제가 3분기 어닝 시즌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2023년 1분기 때는요, 예상치를 1층 로비까지 낮춰놨습니다. 2분기 때는 지하 2층까지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까지 눈높이를 낮춰놨기 때문에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예상치보다 잘 나오면 어이구 잘했어 우쭈쭈 궁디팡팡 실적이 좋았어요. 매출 순이익이 예상치를 더 초과했어요. 라고 주가가 움직였으나 2분기에 듣지 못했던 단어가 뭐다? 서프라이즈다.
자, 3분기는 미쓰리가 어떻게 예상해 드렸습니까? 이번에는 지하 2층이 아니라 지하 5층. 자, 문제는 뭐냐면 지하 5층까지 눈높이를 낮춰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낮춰놓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이다.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발표됐던 기업들 실적들 예상치보다 부진해서 주가가 8% 9%막 빠졌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자, 제가 썸네일 며칠 전에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거 만들어 놓은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 3분기 어닝 시즌 S&P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율이 0.4% 증가됐을 거라고,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됐을 거라고 전망하는데 고작 0.4% 가지고 란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어닝 시즌의 첫 스타트를 시작하는 업종이 금융주고요. 금융주는 웬간해선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없고요.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금융주는 실적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금융주가 어닝 시즌 첫 스타트를 끊어주면서 뭔가 분위기를 흥분 모드로 만들어 놓죠. 재미있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닝 시즌 시작 직전의 전문가들의 3분기 순이익 증가폭은 0.3 혹은 0.4% 증가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주 갑자기 전문가들이 이 순이익 예상치를 수정합니다. 어떻게 수정하느냐?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할 거라고 정정합니다. 이 전문가들 얼마나 병신들 같습니까? 이미 미쓰리가 얘기했잖아요. 눈높이 낮춰놨다. 이게 낮춰놓은 것도 지하 5층까지 후벼 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뭐에 속았냐면 어닝 시즌 첫 스타트를 끊어준 금융주 실적의 가이던스를 뽑아내면서 실적 괜찮네? 하고 정신줄을 놓았던 겁니다. 제가 나스닥이 혼조세임에도 불구하고 S&P 500과 다우지수가 상승했는데 나스닥이 하락했던 지난주, 그러니까 이제 지지난주가 되는 거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왜 나스닥이 전문가들은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어요라고 예쁘게 포장하려고 했지만 왜 나스닥은 그날 1% 이상 하락했을까? 당연히 은행 이자가 높아지니까 이자 부담이 큰 나스닥 기업들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미 그런 분위기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전문가들은 어닝 시즌 첫 스타트를 끊어주는 금융주 실적 가이던스를 뽑아내면서 괜찮네, 예상보다 괜찮네 하면서 3분기 어닝 시즌을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됐을 거라고 했다가 막상 금융주 실적이 끝난 다음에 테슬라나 다른 기업들 실적을 보더니 아니야. 야, 플러스는 좀 아닌 것 같아. 마이너스 0.4%라고 수정합니다. 자, 20일 기준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 중 17%가량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중 73%가 예상치를 웃도는 주당 순이익을 발표했다고 해요. 자, 여러분 20일 기준 S&P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 17%가량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17%가량 기업들 중에 73%가 예상치를 윗돌았다. 어닝 시즌 초반에 어떤 업종이 실적을 발표했다? 금융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3%가 예상치를 윗도는 주당 순이익을 발표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73%라는 수치는 5년 동안 평균인 77%를 밑도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평균이니까 이렇죠, 여러분. 더 안 좋은 거예요. 자, 미쓰리가 3분기 어닝 시즌 지금 기똥차게 마치고 있어요. 자, 점쟁이 빤스 두 번째 이야기.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드렸어요.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간다. 연준위원들은 발언을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시장은 뭘 볼 것이냐. 뭐 국채 금리도 볼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굵직굵직한 유명인, 경제 관련
뭐 어떤 뭐 투자 회사의 CEO라든가 뭐 어떤 경제 전문가 이런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할 것이다? 니네 금리 인상하면 안 돼. 미국 경제 안 좋아질 거야. 이대로 가면 미국 경제 안 좋아지는데, 야, 뭐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하니? 굳이 금리 인상 단언은 하지 않을지언정 그 굵직굵직한 경제 관련 유명인들이 야, 미국 경제 안 좋아질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런 사람들의 발언이 나올 것이다. 자, 첫 번째, 세계적 채권 운영사 핌코를 공동 설립하고 한때 채권왕으로 불렸던 빌 글로스 야누스 캐피털 그룹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한 말. 이음비응할 이름 더럽게 깁니다. 자, 이 사람이 빌 글로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분기에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직면할 것이다. 자, 또 한 명. 헤지 펀드계 거물인 빌 에크먼 퍼싱 스퀘어 캐피탈 CEO. 이름 더럽게 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가 최근 데이터가 시사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둔화하고 있다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은병 이름은 더럽게 길지만 이 이름이 더럽게 긴 경제 관련 유명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이 시점에서 할 거라는 것까지 안 사람은 누구다? 그냥 돈다방 미쓰리다. 예. 뭐 긴 호칭이 뭐가 중요합니까? 뭐 어떤 뭐 무슨 뭐 캐피탈 뭐 무슨 뭐 에셋 뭐 무슨 투자 뭐 매니지먼트 다 개코 뜯어 먹는 소리입니다.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마치 김건희가 아무것도 개뿔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학력위조, 허위위조 그래서 뭐 자기가 본인이 네이버 같은 데다가 프로필 계속 업데이트 하더라고요. 속이 비었까. 그러니까 없는 애들이 계속 뭔가 프로필 만들고 이력 만들고 그러는 거지. 이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자, 여하튼 예, 미쓰리가 일요일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 이 시점에서 연준 위원들은 블랙아웃이 될 것이고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이 경제 관련 사람들이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면서 11월 달 금리 동결뿐만 아니라 12월 달에도 금리 동결할 것이다. 이 이야기 1년 전부터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서 연준이 이제 무슨 짓을 해요? 내년 초에 금리 인하 카드를 아마 만지작 거릴 겁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 거리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채권왕이라든가 뭐 헤지펀드의 거물 이런 인간들이 발언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시장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사람 마음을 알아야지만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봐야지만 물론 쉽진 않죠. 그런데 저는 뭐 어떤 대상의 마음속을 전부 다 들여다보고 싶은 게 아니라 딱 돈에 관련된 것만 들여다보려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시점에서 예를 들면 조 바이든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뭐 제롬 파월은 어떤 생각이며 경제 전문가들은 뭐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 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이라든가 펀드 매니저들은 무슨 개수작을 할 거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 이평선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 11월 기준 금리 동결 가능성 98.4% 동결할 거예요. 동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12월 달에도 지금 동결 가능성 74%까지 올라와 있고요. 예, 12월에도 금리 인상 못 할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세요.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벤트에 참여해서 지금 미쓰리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십시오. 미쓰리 같은 사람만 주식을 한다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미쓰리 같은 멘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식을 한다면 주식시장은 굉장히 잘 움직이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멘탈이 유리보다 약한 개인들 그리고 허접한 전문가들 그런 허접한 전문가들을 믿는 개인들 그리고 그런 허접한 전문가인데 가방끈 길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펀드 매니저 되고 그냥 돈만 좀 많이 만지고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주식시장에서 플레이어로 뛰니까 이건 뭐 조금만 악재만 나오면은 손절해
프로그램 매도 나와. 그런데도 뭐 예를 들면은 뭐 121선은 지켜야 되고 61선은 지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61선, 121선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또 돈 끌어다가 갔다가 그거 떠받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알리바이는 깨라고 있는 거고요. 커플링은 빼라고 있는 거고요. 이평선은 깨라고 있는 겁니다. 뭐 5일선이 깨지면 어쩌고 21선이 깨지면 어떠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늘은 아니지만 최근에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2350 깨질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깨져야지만 뭐가 나온다? 예. 기관들의 로스컷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반대 매매가 아니라 개인들이 이제 이 주식 시장 안 되나 보다라고 포기하는 상황까지 와야지만 진정한 물갈이가 된다. 그런데 10월 24일 오늘 화요일조차도요. 오늘 반대 매매 물량들이 보였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높은 가격으로 매수해 줍니다. 그러니까 꼬라지가 지금 장 초반에는 플러스를 유지하던 코스피 시장이 지금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간 10시 20분 가까워지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가 마이너스 10%까지 10포인트까지 빠졌어요. 역시 시장은 누가 지금 버티고 있습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 개인이 여전히 사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시장이 한 번에 확실하게 확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좀 깨끗해지려고 하면은 개인들이 안 돼. 이평선 지켜야 돼. 반대 매매 나가면 안 돼. 지금 사서 저가 매수해야 돼. 뭐 2350포인트 깨지면 큰일 날 것처럼 무슨 지구가 무너질 것처럼 막 생쇼를 하는 바람에 시장을 더 엉망진창을 만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더 시장이 회복되는데 오래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2001년도 9.11 테러 때요. 주식시장이 확 그냥 빠지고 그리고 바로 회복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회복했어요. 왜? 개인들이 어떻게 손쓸 타이밍을 주지 않고 그냥 물갈이를 확실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 깨끗해지면서 다시 판이 확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9.12 테러가 끝난 다음에 시장이 편안했습니까? 아니에요. 추가 테러 우려 있었고요. 시장 분위기, 시황 자체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물갈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오늘 딱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유리 멘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투자자들이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다. 만약에 미쓰리 같은 멘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식시장을 매매한다면 얼마나 완만하게 움직이고 얼마나 주식시장을 막 출렁출렁 막 그냥 지랄방황하지 않게끔 잘 유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만 하고 계신다면 미쓰리가 무슨 얘기하는구나라는 거를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주식에서 돈 버시려면요. 여러분들 기존에 머릿속에 있는 모든 주식에 대한 생각을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제가 그 작업을 불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수요일 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